환경복지원이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중국의 두바이 최고 부자 도시 중국에서 럭셔리 자동차가 가장 많은 곳 최고의 찬사를 듣던 네이먼구의 오르도시 도시는 2011년 1인당 국내 총 생산 2만 달러를 넘어 최고의 부자 도시에 올랐습니다. 그런 오르도시가 지금은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부채를 이기지 못해 유령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데오와 맞닿는 미 동북부 제너럴 모터스와 GM 사업이 있어 한때 자동차 왕국 미국을 상징했던 디트로우시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세수와 투자가 감소한 데다가 방만한 예산 집행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 신청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르도스와 디트로우시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0년 10월 성남시가 부채를 이기지 못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인천시는 한때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문배한 투자와 전시 행정으로 억지 정책이 부른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부채도 100조를 넘어섰으며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살림살이도 적자 조성이로 올해 3천억 대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채도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도정 질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 대비 인건비 해결이 가능한 곳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단 4곳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해결 가능한 것도 6개 시군에 그치고 있어 전국 900군의 시군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전주, 군산, 완주, 고창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도시 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산업체 감소, 노후화된 주거환경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도시 쇠퇴율은 전국 대비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한주 지사님,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라북도가 쇠퇴하는 도시에서 성장하는 도시로 변화하려면 가장 먼저 살림살이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도민이 갚아야 할 빚인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 수입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전국도 포함 15개 자치단체의 지방채는 1조 583억 원입니다. 여기에 BTL, BTO 그리고 지방채 이자까지 포함하면 전국 15개 자치단체의 실질 채무는 무려 1조 5,698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방채와 별도의 5,115억 원의 실질 채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도청 부채, 전국개발공사 부채 4,220원까지 포함한다면 실질 채무는 무려 총 1조 9,918억 원,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자료조사가 되었습니다. 김한주 지사님, 드러나지 않는 채무인 실질 채무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지시하셔야 합니다. 민간 자본을 전국 발전을 위해 활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임대료와 운영비 상환 그리고 그 이자 또한 전국의 채무입니다. 이 채무까지 포함해야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채 관점의 변화, 즉 실질 채무에 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정행정부 지방재정인관리 사전정보 시스템 기준을 적용하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의 단계이고 익산시는 심각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견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을 정치적 논리나 충분한 재정 검토 없이 단순한 임의로 시행하여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민간 투자 사업, 즉 BTL, BTO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실질 채무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의 선임성 사업이나 이익단체 보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행사, 축제, 경비와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총액 한도제 시행에 따라 예산 편성, 집행 억제 및 세출 의무 절감 추진 등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행사, 축제, 경비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금액은 2005년 기준 413억에서 2009년 무려 696억으로 4년간 283억이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일선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익산, 군산, 김제시의 경우에도 행사, 축제비와 민간단체 보조금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2003년 308억 원에서 2008년 154%가 증가한 782억 원으로 세출 결산 대비 14%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심성 사업 이익단체 배불리는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는 예산에 대하여 도차원의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남도는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민간의 재정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는 2016년까지 부채절감 노력 없이 현 재정 상태를 유지할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도 민간 재정 컨설팅을 의뢰해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이후에 국가예산 확보는 유일한 돌파구라 말할 수 있으며 재정자료가 낮은 우리 전국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내년도 국가예산이 정부의 기초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빈곤에 놓인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 자치단체는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무조건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논점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오랜 수요 발굴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잔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혈세를 전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5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적절한 수입을 찾지 못해서 반납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재 예산 수요조사나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에서 반납한 예산이 타 지자체 혹은 우리 전북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 주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라북도 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전북 예산의 국도비 반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 실효성 제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비 공모 사업이 공무원 인센티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 매칭률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공모하여 발생한 누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국도비 반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국도비 사업 경우에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회의를 거치고 주민 대표기관에 의해 협의를 하고 공모하는 등 제도적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의원의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전국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민선 4기 김한주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지사로 처음 부임하면서 200만 전국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으로 전국 문화재단을 성립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의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6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과 울산, 경북, 충남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자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난 5월 본의원이 직접 예청하면 전북지구 산하 39개 예술단체에 전화로 일일이 확인한 결과 36개 단체의 대표들 중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35명이나 되었으며, 또한 최근 한국문화예술회가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장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의로 협조 공문을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제291회 본회의원의 도정 질문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일정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2년 8월까지 기금 확보를 밝혀서 설립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 설립은커녕 꿀먹은 덩어리인 양 세월만 낳고 있는 형국으로 그 당시 본의원의 질문이 그렇게 호소맹랑한 질문이었는지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사께서 직접 도민들에게 약속하신 사항을 헌신자처럼 내팽개치듯 지키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자회의 차원에서 전북문화재단을 정말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고 시원스러운 답변을
설립을 해주시고 하신다면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국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우리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기반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서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열쇠로서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료에 의하면 민선 5개 392개 기업 유치로 18,769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취업 2천, 산업 간 커플링 사업, 기업예로 해소 지원, 서비스 산업, 지역 특화 사업 등 특수 시책으로 무려 21,879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총 4만 개의 배차는 상용 일자리를 전라북도 고용시장을 개선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은 취업자 수, 비정규직 비중, 근로시간 등 전반적인 고용지수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청년 고용률은 표에서 보는 마치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기준 전국 평균은 40.4%인데 반해 전국은 32.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고에서 청년 취업을 위해 역적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석 연에 만난 취업 준비생들 올해 일자리가 늘어 취업의 기회가 증가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대기업 유치했다, 전년 대비 좋은 일자리가 몇 프로 증가했다 라고 긍정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추석 연에도 전공서를 들고 도서관을 찾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도의 엇박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전국의 취업 현실에 대한 국면의 양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해하기만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 5개의 최대 상용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통한 전라북도 고용시장을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했다고 하는데 2012년 아직도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늘어나는 계약직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지자체 장애 채용 예정 사업의 필요성, 직위의 업무 내용, 채용 자격 및 채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도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인력 채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도정에 접목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2008년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으로 대규모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공무원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지방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정행정부는 사무노약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를 마련하여 업무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사무노약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2011년도부터 일반직 전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는 여전히 무기계약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양성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래 매년 200여 명에 가까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어서 처우 등과 관련되어 차후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역 몇몇 시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혹여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채용이 자치단 재정부 보훈인사 통로로 전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자아나게 합니다.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시설물 관리나 환경 비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보다 단순히 사업을 보좌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한편에서 줄이고 다른 한편에서 늘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려는 중앙정부의 시책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들의 인건비가 자치단체의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총액 인건비는 57억 원으로 2,720억 원의 2%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무기계약직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총액 인건비에서 정규직이 증가됨으로써 정작 실제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일반직 채용의 발목을 잡아 일손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방형 계약직 양산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상호 괴리감으로 인한 사기 저하 및 인사 적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의 입장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은 지자체장의 자기사람 심기 등 보험인사와 함께 부정과 비리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총액 인건비 증대와 재정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중원대책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패배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였던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는 아이러니하게도 단 하나의 문화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법과 규칙이 완벽하다는 오만으로 변화를 부리한 대가였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순응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은 창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쇠퇴시키고 말 것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와 세분화된 전공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군 등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상담과 교사의 효과적인 상담은 적성과 특기에 맞는 미래 설계와 아울러 글로벌 리더의 인성 함양 및 잠재 능력 발굴의 보탬이 되고 학생들이 보람되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은 진로진학 상담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기 이해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인 마이크 샌델 하버드 교수는 교육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육의 편안함이 바뀌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위한 도와주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교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중고교생들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이 교회에서 보는 같이 전국체 화해로 나타나고 있어 전국교육의 어두운 구름이 짙게 드리운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교육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은 26.5%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고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출이 평균 84%에 비하여 무려 57.5%가 낮은 비율로 17개 광역 시도 중 꼴찌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국의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고사를 일부 차출하여 연수 교육 후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누적되는 가운데 교과고사 부족으로 수업 부담이 가정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원의 기관제 및 수능에서의 인형 확대로 정상적인 교과 수업이 불가능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교육관계 묻겠습니다. 유독 전국교육청만 교사 추천의 한계라는 이유로 교과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충남, 전남 등 타 교육청도 우리도와 마찬가지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추가 정원을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상담교사 배치율이 우리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청이 2009년 4,73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2013년 155% 증가한 7,200명 채용을 하셨습니다.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량이 증가한 반면 진학 상담교사는 부족한 것은 교육감부터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 경력이 풍부한 퇴직교원들을 대상으로 인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향과 총액 임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국교육의 수장으로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부족하면 그 불이익은 우리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